네, 2023년 11월 22일 이정훈입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비공개 회의를 열고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해서 당원 자격 6개월 정지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이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어요. 비명계인 이원희 의원이 우리 당이 어떻게 이렇게 망가졌느냐 개탄스럽다라고 하자 민영배 의원 위장 탈당을 했던, 그리고 본인의 책 갖고 하는 북콘서트에서 최강욱 씨가 와서 설치는 암컷이란 발언을 했는데, 그 민영배 의원은 우리 당이 망가졌다니 조선일보가 민주당의 기준이 되느냐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처음 보도한 조선일보가 과했다는 그런 주장이죠. 하여간 이 민영배라는 사람은 언론이 문제지 뭐가 문제냐 이런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오영환 의원이 특정 언론이나 특정 단체 또 소수 의견이란 이유만으로 그게 잘못이단 꼭 비판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영배는 과도하니까 문제다. 조선일보가 민주당을 공격하는 대로 따라갈 필요가 없다. 네. 이런 게 이제 개딸들의 논리죠. 자기 이념대로 가는 거, 자기 판단대로 가는 거. 민영배가 참 뻔뻔한 사람이죠. 탈당을 했다 다시 또 복당을 하고 받아주는 이재명. 근데 그 이재명이는 자기가 이끄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떻게 최강욱을 징계를 결정합니까? 참 그것도 웃기는 거예요. 이 설치는 암컷을 보게 되면은 2년 전인가요? 3년 전에 있었던 문란한 암컷이 떠오릅니다. 문란한 암컷. 여자 검사죠. 진혜원 검사가 박원순 서울시장, 변사한 박원순 서울시장하고 성추행 문제를 일으켰던 그 여성을 가리켜서 그 여성을 딱 찍어서 했다고 하긴 뭐하지만 당연히 누가 봐도 그 여성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 문란한 암컷은 어쩌고 저쩌고 하고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문란한 암컷 사건이 나왔을 때 민주당에서 어떤 반응을 했나요? 이재명은 어떤 반응을 했나요? 찾아보니까 아무런 멘트가 없어요. 지금 그 진혜원 검사는요, 불구속 기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란한 암컷이라는 발언을 했을 때 당시 법무부 장관 추미애 씨는 오히려 영전성 전보를 했었죠. 진 검사를.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의 마인드 같아요. 민영배 같은 사람들. 뭐가 문제냐? 우리 편 들었으면 미워도 잘했다 그래야지. 우리 내 새끼 최고야. 무조건 이거지. 애가 어릴 때는 쑥쑥 키우기 위해서 무조건 잘하고 칭찬해야 되지만 미운 7살이 넘어서 과도해지면은 그때는 이제 사회적 제재가 들어가는 거죠. 교육을 시키는 건데 민주당은 그런 교육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추미애가 그런 모습을 보였고 지금 민영배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재명 씨가 최강욱 발언은 심했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또 우습지 않으세요? 그때 형수 욕설 사건 그게 다 터지고 한 게 그거 보게 되면 본인은 이미 징계를 먹고 또 본인 자체가 잡범이잖아요. 근데 지 대통령 되자고 이렇게 징계를 하면은 사실은 민영배 같은 사람은 이재명을 욕하고 나와야지. 응? 니 살려고 어떻게 최강욱을 징계하느냐. 아마 이게 정부에서 이렇게 했으면은 윤석열 정부에서 했으면 윤석열 너 살려고 최강욱을 징계하느냐 이러고 나왔을 겁니다. 근데 이재명은 비난 안 하네. 그러니까 이게 개딸 논리란 말이에요. 문란한 암컷, 설치는 암컷 이런 용어로 써가면서 근데 이게 운동권 논리입니다. 괴벨스 이론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선전선동하는 방법이 있죠.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얘기하면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근데 계속해서 반복하고 거기다가 더 강하게 나오고 폭력을 동원하면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이걸 보여주는 좋은 예가 그 스톡홀름 증후군인가요? 요즘은 사실이 다르다는 얘기도 있는데 납치된 여성이 따라다니다 보니까 오히려 그들이 동조하는. 네. 그 처음에는 국민들도 다 의식이 있어서 똑바로 봅니다. 근데 저들이 계속 떠들고
또 그들이 힘이 있으면은 살기 위해서 믿어요. 그게 세뇌예요. 세뇌가 심해지면 확신이 됩니다. 하마스가 그렇게 사람 죽이고도 떳떳할 수 있고 그러는 거는 자기들이 그래서 죽으면은 천당 간다고 믿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사람 죽이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개딸들의 장악당한 민주당이 심각합니다. 근데 이재명은 또 그걸 징계 쪽으로 돌아가니까 이거는 참 웃기는 거죠. 물러난 한껏 설치는 한껏 이런 거에 대해서 이재명 씨가 대응하는 거 하고 자기가 형수 욕설을 한 거라든지 법화 비리에 대한 거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최강욱이라는 사람이 지금 문제가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채널A 이동재 기자 사건과도 있고 모두 있고 뭐 이미 유죄 받았기 때문에 의원직도 상실했지만 또 민영배 같은 사람들을 받아준 게 이재명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이재명에 대해서 설치는 수컷이라고 얘기하면 안 될까요? 근데 지금 민영배 씨는 결사적으로 잘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렇게 해도 민주당이 유지가 된다. 뭐 이제 인유한 씨가 양양재 의원도 만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는데 사실 민주당은 일찌감치 와해가 돼야 되는 정권인데 권력인데 정당인데 저게 지금 유죄가 나오면은 엄청난 국고를 500억 원을 토해놔야 되죠. 그럼 민주당이 와해가 되니까 지금 버티는 거죠. 이재명을 옹립해가지고. 이재명이 집권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내년 어떻게든 총선에서 이겨가지고 200석 얻어가지고 윤석열 탄핵해서 새로 대통령 뽑아갖고 이재명 당선시키면 다 이제 합법화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 전에 문재인 정권은 자기들이 탈핵 정책 같은 경우는 법도 안 만들고 그냥 밀어붙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면 대통령 공약 사항인데 무슨 소리냐고 호통을 쳤어요. 공약 사항도 법을 만들어야 추진을 할 수 있는데 무슨 조선시대처럼 했거든. 그런 것들이 선전선동에 의해서 끌고 나가는 겁니다. 개딸들이 지배하고 있고 민영배가 설치는 그리고 추미애 같은 사람들 그리고 송영일 같은 사람들이 있는 민주당이 저게 어떻게 공당이 될 수 있어요. 물론 다른 정당도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지만 심하잖아요. 자기들도 모순이 되니까는 최강욱을 일단은 징계를 하는데 그래놓고 또 싸웁니다. 그리고 어떻게 조선일보를 핑계로 자기들은 죄가 없다 그럽니까? 민영배를 징계 못하나요? 이재명? 그리고 자기는 징계 못하나? 그러한 민주당을 찍어주는 개딸 따라가는 사람들은 도대체 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저희 의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